김효선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포원이라는 제품 저희 카탈로그에 보면 제일 뒤에 원포원이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원포원이 처음에 어떻게 왜 나왔을까요? 사실 그냥 저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생필품들이 거기 되게 많잖아요. 원포원이 처음 시작된 건 사실 그 한국 아메이가 1991년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아메이가 한국에 닥쳤잖아요. 그때 외환위기 때 한국 아메이도 같이 글로벌 회사로서의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그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아메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외국계 회사라는 그런 반감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 아메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그 한국 제품을 같이 판다면은 같이 판매를 한다면은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원포원이라는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아메이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글로벌 아메이에서 어떻게 그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한국의 제품을 판다. 제품군의 품질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때문에 되게 반대가 심했지만 한국 아메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본사를 설득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포원이 드디어 1998년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윈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품을 그냥 판로를 열어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 품질 관리라든지 경영 지원, 마케팅 지원, 현금 지원까지 그리고 해외 판로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 중소기업 업체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그런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힘으로 그 한국 아메이의 이미지가 그때 좋아지게 되는데 큰 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아메이가 위기 시기에 제도역하는 발판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원포원의 힘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포원이 시작되면서 ABO와 소비자들 연결하는 소비자 커넥트가 생기고 비즈니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포원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1998년도에 딱 들어왔을 때는 400여 개의 제품군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다양한 제품들이 아메이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메이에 다양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서 덩달아 이제 다양한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힘을 실게 되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메이 제품은 좋더라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많은 거죠. 휴지, 미역 그야말로 진짜 생필품군들이 생활 속에 이제 아메이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그 다음이 이제 2단계가 이제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데 그런 제품을 많이 들어오다가 이제 퀄리티 성장을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다음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다시 선별을 하고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메이만의 독자적인 제품과 브랜드를 정립하면서 가치 퀄리티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가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2013년도가 돼서 이제는 그런 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폼 제품의 브랜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카페드 다본이라든지 라임트리, 그다음에 전기품, 뉴트리라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패키지, 명화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브랜드의 가치를 또 강화시키고 또 풍경화 같은 그런 산지 라임트리는 산지 풍경화 같은 그런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런 패키지, 그다음에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패키지에 담으면서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사실은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전기품이니까 그거는 생략하게 하고 그 다양한 브랜드의 스토리도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그 가치를 다시 확장하게 되는 건데 그런 2013년도에 그런 중소기업을 이제 우리가 계속 협업을 하면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수 기업과의 상생을 하게 되는데 그 팔도의 명가 명품을 발굴하고 또 사회적 기업과 공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청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기업같이 상생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협업의 범위를 점차 넓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착한 가게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진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면서 좀 다양하게 상생의 폭을 넓히게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콜라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후아의 그런 패키지는 대학생들한테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런 패키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공유 가치, 상생이 이제 미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가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점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포원이 사실 가지고 있는 힘이 업계에서도 이제 대단히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 CSV라는 그런 경영 대상을 받게 되는데 CSV가 뭐냐면 Creating Shareable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사회적 공헌을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으로서 그다음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거로 이제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이 기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돈을 번 다음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기업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뭐 이미 그런 공동체를 번영을 상호 의존적으로 이제 그게 기반을 하고 이제 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CSV 경영 대상 대단한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이제 혼자 영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 처음부터 이제 그게 기반 잡혀 있는 거죠. 예. 한국 아메이가 진정한 공유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한국 아메이 이런 산생 프로젝트가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어깨를 거의 나란히 이루고 있는 IVB 비즈니스 케이스에도 이제 소개가 될 정도로 학계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한국 아메리카 원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도 매일경제의 기구가 실렸었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팬데믹이 계속 이제 되게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 위기 의식을 주고 있는데 한국 아메이가 정말로 이제 상생을 추구하는 진정한 기업이라는 그런 기고가 많이 실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SBS의 그런 프로젝트가 SBS의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한국 아메이의 그러한 건 위상은 물론이고 원포원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이미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생과 그런 기업 이미지에 공헌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원포원 프로젝트는 상생의 실현과 한국 아메이 기업 가치를 향상을 이제 달성시킨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포원 제품 중에 보면 제품 여러 가지 중에 전기품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전기품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는 전기품 하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시중에 있는 제품군이 많지만 그 제품군에 우리가 위기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위험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기 때문에 전기품 우리가 아무 그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식품군들의 원료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집착하잖아요. 사실은 원료가 안전해야지 거기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그 상품들도 안전하니까. 근데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군들의 그 원료가 보면 대부분 GMO 이제
GMO에 그 기반이 되는 원료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GMO는 뭐냐 하면 유전자 조작 식물이거든요. 유전자 조작 식물로 만들어지는데 유전자 제조와 기술이 뭐냐면 그러니까 종이나 속이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한 생물에 집어넣어서 활동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같은 종자끼리 그 유전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사과랑 뭐 바나나를 두 개 합쳐서 완전히 다른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토마토랑 가자미가 합쳐서 완전히 다른 게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고 GMO가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이렇게 순으로 지금 그런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고 상업적 GMO 생산량의 90% 이상을 이 5개 나라에서 이제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재배 면적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 식물 중에 99%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GMO의 시작을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알려진 건 얼마 안 됐지만 1983년도에 최초로 몬산토의 소성장 촉진 호르몬이 승인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994년도에 넙치의 유전자를 넣은 토마토,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개구리 유전자를 넣은 콩, 뱀과 원숭이의 유전자를 넣은 옥수수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된 게 1996년도에 몬산토의 GMO 콩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상업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브랜드 이름이 라운드업 레디래요. 그 씨앗의 이름이. 몬산토에서 라운드업 레디라는 이제 씨앗을 본격적으로 상업화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몬산토라는 회사가 전 세계의 그런 종자들을 다 모으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그런 종자들이 몬산토에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레디 작물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제초제가 막 범벅이 된 화학물 폐기장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는 그 제초제에 이미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려도 살아남게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뽑아서 씨앗에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와 곡물의 씨앗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GMO 씨앗입니다. 그래서 GMO 씨앗을 심으면 그런 라운드업 제초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업 레디를 심으면 그렇게 제초제를 뿌리면 그 라운드업 레디는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그 잡초들은 다 죽는데 그러면서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라운드업 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몬산토가 개발한 라운드업 제초제는 모든 식물을 죽일 수는 있지만 GMO 작물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레디는 만들어질 때부터 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라운드업 레디 씨앗을 팔면 그 라운드업 제초제를 같이 팔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라운드업 그 두 개가 이제 짝지가 되는 거죠. 짝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몬산토는 다 이제 팔고 또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마다. 그래서 그 GMO 씨앗은 처음부터 글리포세이트 내성을 가지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리포세이트가 뭐냐 하면 그 제초제의 주요 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2015년도 이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그룹 2의 발암 물질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룹 1은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그룹 1이고 그룹 2A는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개연성이 있는 물질을 그룹 2A라고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암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정해진 거죠. 그게 이제 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정해진 거예요. 그런 제초제가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초제를 뿌리면 그 씨앗이 그 제초제를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흡수를 한 그 씨앗이 자라면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GMO 식품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글리포세이트는 작물의 세포까지 흡수가 되어서 몸에 들어가면 중금속처럼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게 얼리거나 얼거나 이제 가열을 해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GMO 이외의 생물은 선택적으로 다 말라 죽인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람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더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22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이제 1996년도 이제 몬산토에서 그런 재배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 이후부터 계속 이제 그 대표적인 질환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진 용량과 거의 90% 매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와 자폐가 99% 매칭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폐 1위 국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쩌면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가공식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실 CJ입니다. CJ, 대상, 사조, 삼양자 이렇게 대표적인 5개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전체 GMO GMO 원료의 99%가 이 회사들이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식용유, 튀김가루, 뭐 시럽, 마가린, 수프 성분, 아이스크림 다 엄청 많죠 사실은. 액상가당 이런 거는 그 식품군에 들어가는 원료를 보면 액상가당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콩기름,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보면 뒤에 다 수입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료가. 이런 걸로 만드는 수입콩으로 만든 대부분의 원료가 사실은 GMO라고 합니다. 화학 조미료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화학 조미료 안 들어간 식당이 없죠 사실은.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실 그래서 GMO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을 수도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라 GMO가 그렇게 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는 싶잖아요. 이 제품에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게 기업의 허용 범위가 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거의 다 식품군, 가공식품, 외식산업, 사료 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고 비의도적 혼합 허용치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의도치 않게 들어간 허용 범위라는 게 있대요. 아무튼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0.9%면 그게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 그래서 이걸 만드는 몬산토의 사실 기업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옳고 그른 걸 조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몬산토가 만든 게 저런 거예요. 원자탄, 핵무기, 예전에 그 고엽제 다 들어보셨죠? DDT 이런 살충제, 다이옥신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GMO 식품과 그다음에 그런 그 제초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회사에서 만든 씨앗과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그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212만 톤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 1인당 1년 동안 43kg를 섭취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쌀 섭취량이 65kg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니고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 GMO를 취급하는가 보면 미국은 애완용 사료로도 부적합하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만 사람들한테는 절대 먹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GMO 그런 사료, 그러니까 그런 원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GMO는 가축 사료로만 아주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 금지법을 개정했고 IT에서 지진 났을 때 그 천면초에서 막 굶주릴 때도 몬산토에서 지원받은 475톤의 GMO 옥수수를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한테는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서 4년도에 그 아프리카 대기근이 있을 때, 굶주림이 있을 때도 GMO 곡물은 사절하겠다. 굶어 죽더라도 그건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GMO 식품 유통 시 사형에 처했다. 그런데 한국은 GMO 식품이 미래의 대안인 것처럼 수입하고 유통하고 그 표기도 허술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통 사람 인체로는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유전자가 거의 비슷한 게 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 실험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거의 뭐 2년 동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먹인 쥐는 거의 4분의 3이 심각한 종양이 발생했고 아르헨티나의 그 GMO 그 몬산토 그 농장 근처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피부병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갈변하지 않는 사과도 만들고 근데 이 밑에 있는 소는 양이랑 소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의 이제 털은 이제 그걸 다시 여왕의 털로 이제 활용하고 이제 옆에 있는 근육돼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부분에서 지혜보 이런 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공식품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냥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조금 더 허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그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유전자 변형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맥주만 사실 이거 한번 알아봤는데 칭따오가 정말 대박이다. 그 뭐지? 독일의 식수 내 잔류 허용치가 0.075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되는데 맥주 칭따오가 49 이렇게 나오고 뭐 버드와이저도 있고 하이네켄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입 맥주에. 독일 맥주에도 사실 많아요. 칭따오는 앞으로 조금 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따오. 나빠고 칭따오. 그래서 전기품이 안전하지 않을까. 원료에서부터 그다음 제조 과정이나 뭐 그런 것까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포원의 제품의 출시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차별화된 독자 제품. 저도 아메이 제품을 알기 전에 사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메이 라면이 따로 전용 라인이 있대. 정말 안 믿었어요.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차별화된 독자 제품을 개발한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품질은 당연하고, 그리고 동일 카테고리 내 출시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제품이지만 아마 지금 좀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제품이지만 그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나갈 수 없는. 네. 넉넉한 자연을 일구어 얻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는 믿음 하나로 순수한 자연 원료에 정성의 손길을 더해 만든 원포원의 좋은 먹거리. 원포원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포원은 좋은 산지에서 자란 좋은 원료를 엄선합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이 길러낸 열매부터 남해 청정바다의 생명력,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반짝이는 해조류까지. 오.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뭐죠? 뭐지 이거? 왜 되지? 왜 걸리는 거야? 좋은 원료에 대한 고집은 맛과 품질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원포원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담아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알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까다로운 노고와 오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정직한 사람들, 묵묵히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원포원은 앞으로도 좋은 산지의 좋은 원료, 좋은 사람들의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우수한 제품들로 건강한 식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배려, 원포원 프로젝트. 원포원이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국 8도에서 자란 진짜 좋은 원료를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전국에 있는 좋은 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브랜드마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원포원 명가 중에 3회 상사가 있는데 김 업체거든요. 김 업체인데 정말로 1968년도에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방백년 50년 이상 동안 김만 만드는 회사. 김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조미김을 생산했고요. 그다음에 생물권 보전 지역에 유기 초사리 원초를 사용하고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해서 수성을 이미 인증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각종 유기농 인증을 다 받은 그런 김 전문 업체입니다.
엽채에서 만든 그 우리 전기품 초사리 유기김을 보면 그 재배, 그러니까 김을 수확하는 방식부터 전통입니다. 전통이고 지주식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재배 환경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길러낸 유기김만 채취를 하고 지주목을 세워서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김이 드러났다가 물속에 잠겼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저절로 햇빛과 해풍을 통해서 불순물과 노폐물이 살균되면서 이제 생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1년 중에 15일 동안만 얻을 수 있는 최상급 초사리 김을 가지고 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도 유기 가공식품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거죠. 이 인증 제도는 이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심사하고 법의 기준에 부합한 보증받은 제도이고, 그다음에 유기 원료가 95% 이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이제 제품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김이 다 불회식으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불회를 바닷속에 띄운대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바닷속에 잠겨서 양식을 하니까 이물질과 그러니까 유충 이런 게 노폐물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배를 해서 염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노동력과 노동력은 떨어지고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요즘 80% 이상이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상각 미역인데 이제 진상각이 귀한 음식을 진언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 이름 그대로이고 정말 국내에서 처음 출시되는 특등급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초사리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가장 뛰어난 일부분만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품이 이제 이번에 그런 다큐에서도 나왔던 강식품인데 여기도 정말 대단한 게 3대째 내려오는 수연, 소면, 원조 장인의 전통성인데 이게 여기도 수연이 이제 수연 소면이라는 뜻이 사람의 손으로 면발 한 올 한 올 늘리는 특별한 제면 기법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한 소면 제조 업체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청와대에 납품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안 나오지? 18분 뒤. 그렇지. 찍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소리가 안 나오지만 네. 저희 제품 국수를 먹어보면 진짜 퍼지지 않고 그 찰짐이 진짜 특별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은 면을 잘라보면 저렇게 다르대요. 이렇게 그 면이 정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진짜 있거든요. 그게 그런 수연 소면의 기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색 수연 소면이 있고 5가지 이제 자료 원료를 가지고 색깔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통밀로 만든 순밀 수연 소면. 그래서 통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소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밀 수연 소면이 있는데 국산 메밀가루가 25%가 함유되어 있다. 다른 타사 제품에 보면 국산 메밀가루가 25% 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이 아메이 독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진미식품인데 진미식품은 이제 전통장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1948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제 아메이만을 위해서 그 제조 설비를 20억 이상 투자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출을 하면서 성장 중이고 그런 그 글로벌 성장하면서 해외 판로들을 이렇게 그 한국아미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생으로 정말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아메이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같이 협업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념은 사실 맛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맛을 내기 위한 건데 그런 오감이 주는 우리 몸에서 주는 그런 게 다 있대요. 신맛은 뭐 당랑, 간, 쓴맛은 심장과 소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념에 따라서 오장육부에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첫 번째가 전기품 양조 간장인데 정말로 자연 발효시켜서 장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거의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장의 종류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간장은 진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숙성시켜서 만든 전통 방법으로 만든 간장이 국간장이고
양조 간장은 메주를 대신해서 콩, 밀, 보리 뭐 이런 걸로 그거 등에 미생물을 넣어서 자연분해 발효시켜서 만든 게 양조 간장이고, 3분의 간장은 미생물을 넣어서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간장 콩가루에 밀가루를 이제 염산으로 가수분해시켜서 간장을 만든 게 3분의 간장입니다. 혼합 간장은 3분의 간장이랑 양조 간장을 섞어서 거기다가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이제 만든 건데, 양조 간장이 1%만 들어있어도 3분의 간장, 아니 혼합 간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품, 우럼, 된장, 찹쌀, 고추장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자연 숙성해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귀한 거죠. 네. 집에서 진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없을 뿐더러 밖에 나가서는 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파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쌈장은 초록색, 고추장은 빨간색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물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저희 제품은 다 투명통인데 이제 다 먹고 나도 깨끗하게 먹고 나도 이제 투명한 용기에 하나도 물이 배지 않죠. 자연 숙성시킨 그대로니까. 그리고 녹차, 쌈장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전통 숙성된 된장에 이제 국산 재료를 넣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전기품 양념도 그 한 팩을 사면 2개 정도, 2개씩 다 들었잖아요. 다 2, 3인용인데 이것도 다 한식간장, 그 다음에 국산 재료를 넣어서 만든 양념인데, 전 진짜 최애하는 제품 중에, 전기품 중에 제일 최애하는 제품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네, 어디다 내놔도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콤 비빔 소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혼자서 비빔국수 다 해먹어요, 사실은. 다 해먹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집에 상비처럼 저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리 맛간장 소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그 원료가 다 국산 제품이고 그 믿을 수 있는 제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원포원의 이제 팔도 명가 중에 하나가 솔트베이크, 소금, 이제 송화소금인데, 이게 또 보면 소금 장인의 자부심, 20년간 소금을 검수하신 분이래요. 그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고, 여기서도 이제 아메이 많으면 이제 명품 소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천일염이 당연히 천일염이고, 송화가루가 1년에 며칠 이렇게 날리지 않는데요, 사실은. 성일염도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신안 천일염을 가지고 만들고 3단계 이물 선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송화분이 이제 국산 송화분, 당연히 국산 송화를 직접 수급해서 선별, 정제, 세척해서 만든 아주 까다로운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팔도 명가 제품 중에 하나가 옥천식품입니다. 이제 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거 여기도 40년 동안 기름만 짜시는 장인들의 회사인 거죠. 네. 여기도 그 전통 기름, 깨분이 아니라 깨가루가 아니라 토끼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저온 압착해서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고온에 변질되기 되게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온 압착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이 되게 작게 나온대요. 작게 나오지만 그 기름의 풍부한 향이라든지 그런 건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시작부터 완成품까지 관리하고 안정성도 이제 까다롭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근데 이제 저온압착, 그다음에 천연, 해물, 다시팩. 여기도 그 재료들이 다 그곳의 특산품들, 통영, 멸치, 남해안, 디포리가 되게 비싸대요. 저 몰랐는데 디포리가 되게 비싼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강화의 황새우, 완도 다시마, 각종 국산 야채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다시팩이 저는 사실 처음에 몰랐을 때는 되게 찝찝했거든요. 이걸 끓이면 다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착한 다시팩이에요. 옥수수 전분으로 추출한 생분해성 다시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끓여도 절대로 이상이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품 산채나물 즉석, 그것도 전부 사골 국물 베이스라고 합니다. 사골 국물 베이스에 전기품 우럭 된장, 전기품 찹쌀 고추장, 멸치로 맛을 낸 깔끔한 맛. 그래서 그 강원도 양구에서 자란 그런 국산 원료를 가지고 이제 곤드레 된장국, 시래게장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 넣어서 그냥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근데 물을 많이 하면 절대 맛이 없어요. 물을 250보다 작게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원포원의 그 로고거든요. 파지티브성. 이게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은 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크고 작은 원들이 모여서 더 크고 진한 원을 만드는 그런 로고인데 이게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로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로고의 뜻 그대로 원포원이 정말로 그런 기업의 가치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